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죠.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피로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의 며칠은 정말 소소한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한적한 밤,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민박집은 낡았지만 정감이 가고 따뜻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반가운 듯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온 설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을 무시하고 짐을 풀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마을 주민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였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펴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망설이듯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은이들, 이 마을에서는 해가 진 후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해요. 이 나무 아래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당연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았더니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무 아래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란다. 내가 어릴 적 기억으로도 말이야.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지. 몇십 년 전 이 마을에는 아주 미친 남자가 한 명 살았단다. 그는 사람들이 밤길을 걷다 실종되면 항상 그 나무 아래서 발견되곤 했어. 나중에 그 남자는 잡히지 않고 사라졌지.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밤마다 비명소리를 듣곤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는 이 나무와 같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을 기피하게 됐지.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옛날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좀 더 둘러보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을 깨워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피곤한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묵고 있는 그 민박집 말이야. 그 집 주인도 그 미친 남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던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그 민박집 주인이 나타났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다시 민박집 주인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민박집과 주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을 깨웠더니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쫓아 민박집을 나와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신음소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오싹한 느낌에 우리는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무덤 옆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민박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공포스러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날 밤에 그 나무와 무덤 그리고 주인의 섬뜩한 웃음이 떠오르곤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무섭고 지금까지도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곤 하지요. 그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연 속 여행은 다른 세계와 같았다. 특히 내가 방문한 지역은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근처에 마을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민박집을 예약하고 밤에는 모닥불로 이야기꽃을 피우기로 했다. 첫날 우리는 시골 길과 사찰, 작은 호수를 탐험하며 저녁을 민박집에서 보냈다. 그날 밤 서로의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분신사바 이야기를 하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의식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식이 시작되자 급작스런 기운이 감돌고 민박집 내부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놀라 민박집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두 번째로 모닥불 주위에 모였고 불이 저절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친구 중 한 명은 꿈속에서 낯선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외로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장난이 더 큰 문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박집 주인은 이 집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다시 분신사바 의식을 통해 그녀에게 사과하였고 우리의 진심을 전한 후 차가운 기운은 사라졌다.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여름밤에 기억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사건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공유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직접 겪은 것 혹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때로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긴 공포썰 하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도권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특히 무더웠던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제 삶을 확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려와 씻고 난 후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불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에 밖에서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울음소리는 그 소음과는 전혀 다른 음색이었습니다. 매우 절곡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어떤 이유에선지 복도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여전히 그 귀에 걸맞지 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를 유혹하듯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더욱 더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어느새 아파트 옥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옥상 문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고 그 좁은 틈으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못 이겨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잘 열리지 않는 옥상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한 명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저를 바라보지 않는 듯 하늘만을 쳐다보며 끝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고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 다시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저의 일상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꿈속에서 그 아이가 나타나오며 저에게 다가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침, 저는 지친 심신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직장에서는 그날의 일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피로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점점 더 강렬하게 다가왔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는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욱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엇인가에 힘겹게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절 다그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악몽이길 바랐지만 꿈속에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현실 속에서도 들려와 저의 일상생활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음날 출근길에 저는 그 아파트의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제가 사는 동과 호수를 설명하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관리실 직원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움과 함께 슬픔이 스쳐갔습니다. 직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제가 사는 그 아파트 옥상에서 한 어린아이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족해 떨어졌으며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 모든 일이 그 아이의 한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옥상에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나타나는 거니? 아이는 슬프게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난 그날 혼자 너무 무서웠어요. 떨어질 때도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영혼이 편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꿈에서도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잊지 않기로 그녀의 영혼이 평온해지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찾아오고 나는 대학에서 기숙사를 나와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머니 댁은 다른 집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엄습했지만 항상 할머니 댁에서 보내는 것이 전통처럼 되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 형태로 마당 한켠에는 작은 화단과 정자가 있다. 뒤쪽에는 낡은 창고와 지하실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 지하실을 무서워했다.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찬 기운이 스며나오는 곳이었다.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쿵거리는 소리였다. 불안한 마음에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해 보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잠들어 계셨다. 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하실이었다. 후레쉬를 들고 지하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더듬으며 갔다. 그러다 벽에 걸린 낡은 그림 뒤쪽에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다. 작은 험프와 틈새를 발견하고 눌러보니 벽이 슬라이드처럼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은 또 다른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고 오래된 책상이 있었고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를 펼치자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어. 저 소리가 나를 뒤쫓는다. 나는 숨어야 한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고 더 많은 페이지를 읽으려던 찰나 기척이 느껴졌다. 후레쉬가 갑자기 꺼지고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스쳤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란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소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잊어버리렴이라며 설명을 거부하셨다. 그 후에도 지하실의 소리는 들려왔지만 나는 2번 다시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걱정하는 눈빛과 느꼈던 섬뜩한 기분 때문이었다. 여름방학은 흥미롭고 무섭기까지 했다. 시간이 흘러 사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그 집을 팔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했다. 지하실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할머니가 숨겨놓은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그 지하실의 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집을 떠나며 다시는 지하실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소리는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그곳엔 정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